자, 126조 3절 보조용은 띄어쓰기입니다. 보조용은 들어갑니다. 자, 보조용 보시면 47항 보조용은 띄어쓰므로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본용어의 붙였음도 허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설명이 엄청 중요한데 봐봐. 보조용어는 띄어쓰기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본용어에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그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이렇게 돼요. 봐봐.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알겠죠? 경우에 따라 어디에 붙였어? 본용어이란 말이 없죠? 본용어에 붙였으니 당연히 본용어에 붙였어야 그렇지. 본용어 보조어니까. 알겠죠? 자, 이건데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 1과 경우 2 두 가지가 있어요. 본용어니 아오로 끝난 경우. 본용어니 아오로 끝난 경우. 보조용어니 우전명사 플러스 하다이거나 우전명사 플러스 싶다입니다. 자, 예를 듭니다. 먹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먹어가 본용어일 것이고 보자가 보조용어예요. 그럼 이게 원칙이야. 보조용어는 무조건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용어에 붙여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허용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 본용어니 아우로 끝났을 때 한해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 먹고 보자는 보자를 못 붙였어요. 먹고 왜 어미가 뭐로 끝났어? 고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조용어는 이제 이걸 하려면 보조용어가 본용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본용어는 무조건 띄어써야 돼요. 앞에가 어가 상관없이 본용어는 무조건 띄어야 되고 보조용어 띄어쓰는 원칙인데 본용어는 아의 때 한해서 붙여 쓰는 게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경우 2 봅시다. 보조용어니 자, 이러면 얘가 우존명사예요. 여기에 먹을 듯하다, 먹을 듯있다 라고 하자면 이게 보조용어이죠. 이게 원칙이지만 보조용어니 의존명사 하다나 의존명사 싶다의 경우에 본용어에 붙여 쓰는 게 허용됩니다. 먹을 듯하다 이렇게 먹을 듯이다 이렇게 이게 허용이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봅시다. 봐봐. 사입시랑 본용어는 뜻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서 허용한다 했는데 기억 원칙 봐봐.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드린다,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선교, 척하다 다 띄었었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꺼져간다는 앞에 본용어니 꺼지어 가다요. 아우로 끝났어. 막아낸다는 아로 끝났어. 도와드린다 아로 끝났어. 나머지는 오주문사 하다나 오주문사 쉽다가 보조일 경우니까 본용을 다 붙여 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추가할 게 뭐냐면 1번에 보면 도와드리다는 표준국어 대사에 따르면 도와드려 붙여서 써야 한다. 근데 그러면 원칙 세 번째 도와드려 띄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고민하다가 내가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어문기절 그대로 썼어요. 어문기절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알겠죠? 이게 시험 볼 때는 왜냐면 표준어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원래는 재작년까지만 도와주다는 단어가 없었어. 이해돼? 뭐 알겠나? 그럼 도와주다가 합성이 돼가지고 2년 전에 표준어가 된 거야. 도와주다가. 이해돼? 근데 문제는 도와주다가 합성으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띄었으면 안 되거든? 근데 도와드리다가 사전에 없어요. 황당한 사건이죠. 넣으려면 같이 다 넣지. 이해돼? 그래서 도와드리다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도와드린다 없다는 걸 띄었어야 맞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둔 건데 도와주다가 사전에 붙여서 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다도 붙여서 쓰면 된다는 말을 써놓은 것 뿐이지.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면 다만 거기 빨간색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넘버원. 자, 넘버원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그 다음 넘버2 앞말이 합성용어인 경우 앞말이 합성용어인 경우 넘버2 그럼 넘버3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있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있죠. 넘버4 그 뒤에 오는 보정어는 띄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이 문제 보세요. 먹어보자 보면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먹어는 보자. 이런 경우는 앞말이라는 것은 본용어를 말하죠. 본용어에 조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붙여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붙였으냐면 이제는 아가 아니죠. 네? 먹어도 보자 할 때도 아가 아니죠 이제. 그럼 보자를 붙여 쓸 수가 없다고. 반드시 때려. 반드시 붙일 수 없어. 뭔지 알겠죠? 두 번째 앞말이 합성용어인 경우. 자, 아우로 끝났지? 그러면 붙여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앞말이 합성어야, 합성어. 덤벼들자,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떼야 돼요. 못 붙였어요. 여기 있죠? 라스트. 요건데, 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자, 이러면 중간에 조사 들어갔죠? 그럼 하다는 무조건 띄고, 그러면 이때 붙일 수 있냐? 못 붙여요. 이제 용언이 아니야. 다 띄어야 돼요. 다만 이런 경우는 뒤에 보조용언, 보자 하다를 무조건 띄어야 돼요. 여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조용언 어쩐다? 띄었습니다. 세 가지. 여기까지가 끝나야 돼. 밑에 더 알아두기는 심할 때 하니까 놔두세요.
알겠죠? 자, 중요한 것만 한 번씩 더 합니다. 보세요. 보조 용어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붙여 쓰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 경우에. 본용어니 아어로 끝날 때 붙여 쓸 수 있어. 이렇게. 또는 보조 용어니 본용어니 아어가 아니어도 보조 용어니 의주면서 하다 싶다 할 때 붙여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하더라도 단 앞말이 조사가 붙거나 본용어네. 그럼 아어로 끝난 게 아니야. 앞말이 본용어니 합성 용어일 때도 못 붙였어. 마지막 의주면서 하다 싶다에 의주면서 되게 조사가 붙어버려도 싹 못 붙였어. 이때 두 개를 붙일 수도 없어요. 다 띄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30초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 자, 더 알아두기 같은 경우는 내가 집어넣은 게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종합반에서는 하지 않고요. 어문 규정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죠? 심화할 때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심화하는 게 종합반 안 듣고 넘어오면 절대 안 돼요. 종합반 들은 다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게 중요한 거예요. 종합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10문제 나왔다. 9문제. 90%가 종합반 수업이에요. 심화는 10%를 더 점수 맞으려고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반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알겠죠? 대신에 이 수업했던 걸 제대로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128조 고유명사의 전문용어 48항 성과 이름, 성과 등을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에 띄어 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쉬워요. 성과 이름, 성과 이름 붙여 쓰라고. 성과 이름 붙여 쓰라고. 내 이름이 한섭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맞다는 것이지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과 이름 붙여 쓰라. 그래서 이율곡도 이렇게 붙여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율곡이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율곡이 이름이 아니고 호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 대신에 뭘 썼다는 거야? 호를 썼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성과 호라 하더라도 붙여야 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규칙이 나오죠. 그러면 충무홍 이순신 장군이거든. 그러면 충무홍이 이순신의 시호야, 시호. 그래서 이충공도 붙였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죠. 충무공을 띄었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김양수, 서화담, 최영신 씨 부르는 말이에요. 씨 띄어주고 이을고 이충공, 최초와 선생, 박사, 충보, 임창고, 김철수건, 김군. 김철수건, 김군 할 때는 부르는 말이 호칭어. 띄었어야 됩니다. 다만 보세요.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띄어 쓸 수 있다죠. 그러면 남궁옥은 붙여야 돼요. 근데 성이 남씨일 수도 있고 성이 남궁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성이 남궁씨다. 그러면 남궁 띄고 이게 호용. 근데 만약에 성이 남씨고 이름이 궁옥일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 드물지만 그런 경우라면 남 띄고 궁옥이라 해도 호용 이런 경우는 이해돼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다 어쩐다? 붙였어야 됩니다. 49항입니다. 성명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인데 단위별로 띄울 수 있다 보시면 대한중학교 중학교 하나의 단위잖아. 단어잖아. 근데 단어인데 중학교 전체 이름이죠. 그때는 대한중학교를 싹 붙여도 된다. 근데 실제로는 다 붙여서 써요. 다시 기억이 원칙이야. 그 띄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게 허용. 근데 실제로는 다 어쩐다? 붙여 쓴다. 왜 그럴까? 중학교 이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싹 붙여 써야 돼. 알겠죠? 근데 띄는 게 원칙인데 붙이는 거 밑에 한국대학 사범대학 이게 원칙인데 종합대학 이름이 한국대학교야. 단과대 이름이 사범대학이죠. 그러면 단위별로 이렇게 띄어 쓴다고. 허용. 이해된가? 그 다음 129쪽입니다. 50항입니다.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자, 전문용어 보세요. 기억, 만성, 골성, 백병 이게 원래 띄어쓰기야. 근데 병 이름이죠. 만성부터가. 그러면 싹 붙여도 돼. 알겠죠? 밑에도 중거리탄, 누유탄이 원래 명칭인데 무기 이름이죠. 처음부터가 싹 붙여도 돼. 실제로는 다 붙였습니다. 허용된 걸로 많이 붙였어요. 왜? 어디서부터가 무기 이름이고 어디서부터 그 병 이름인지 알기 위해서 어쩐다? 싹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래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심화는 어묵적이 없는데 꼭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할게요. 1번 대하고 2번 듣 8번 간 요거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자, 1번에 대가 있거든요. 이 대는 뭐뭐하는 것 또는 곳, 장소, 뭐뭐의 경우 이런 뜻일 때만 띄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관형사형 어미면 띄어쓰고 안건 붙여쓰라 했잖아. 그게 예외예요. 아까 만지다고 똑같이. 그래서 것, 곧 경우일 때만 띄어쓰고 안 그러면 그런데 의미면 붙여야 되는데요. 봐봐. 예문 봐봐. 예문. 영수기가 있는 대가 있는 곳이죠. 그래 띄었어야 돼요. 이도는 빚을 갚는 것일 수도 있고 빚을 받는 경우일 수도 있죠. 띄었습니다. 의기는 모으자는 대는 의기는 모으자는 것에 찬성했죠. 것이니까 띄었습니다. 근데 야 공부하는데 자꾸 부르지 마라. 공부하는 대 보면 공부하는 것, 곧 경우가 안 돼요. 붙여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지 않는다. 하는데도죠. 하는 것, 곧 경우가 안 되죠. 어쩌라? 붙였어라. 2번의 뜻은요. 똑같아요. 관형, 사형, 어미 뒤일 때는 어쩐다? 띄었으면 됩니다. 비가 올 듯 보세요. 오다다 리을 관형성 의미죠. 듯 띄었습니다. 옆에 먹은 듯 마찬가지죠. 근데 구름에 달 가듯 밥을 먹듯이 관형성 의미가 없죠. 그럼 붙였어라. 듯과 듯이도 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8번입니다. 8번의 간자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만지다 보면 시간의 경과일 때는 띄어쓰라겠죠. 이게 시간의 경과 의미일 때만 붙여 쓰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좀 반대예요. 시간 의미일 때만 어쩐다? 붙여 쓰는 시간의 경과일 때. 보세요. 8번 간 봐봐. 서울과 광주 간, 이 시간 아니죠? 띄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 어찌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먹든 말든가 띄었죠. 근데 10일간, 1년간, 한 달간 할 때는 기간이죠. 그때만 붙여요. 나머지 다 띄었습니다. 근데 밑에 모자간, 부자간, 모자간 이건 예외인데요. 부자간, 모자간, 형제간, 남매간, 부부간 이것들은 다수간, 조만간 빼놓고요. 나머지는 가족, 친인척 사이죠. 세 글자로 줄여둔 말 아닌가?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간 그럼 띄었어야 되거든. 한자 세 글자로 붙여서 부자간 그러죠. 이럴 때 한해서만 붙였어요. 그게 어려우면 위에 거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간자는 싹 어찐다? 띄었었는데 어찌다 못 붙였어. 기간 의미일 때만 붙였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나와 있는 게 어문 규정이거든요. 나머지 심화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132쪽 6장 그 밖에가 느닷없이 다시 51항 되어가지고 다시 뭐가 돼? 맞춤법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그 밖에 거 봅시다. 51항
두 사이 끄듬절이 분명히 2로만 나는 것은 이루어졌고 히로만 나거나 2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져가. 자, 봐봐. 2로 나면 이루어졌고 히로만 나거나 2나 히로 나면 히로져가 있잖아.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근데 봐봐. 얘 봐봐. 자, 2로만 나면 이루어졌고 히로만 나면 히로져가 있어. 근데 이게 2로만 나는지 히로만 나는지 2나 히로 다 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나만 모르냐? 모르잖아. 그래서 그 규칙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다시 했거든요. 없는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발음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있어. 순서가 2나 1을 어떻게 구별하냐. 앞에 시옷 받침. 시옷 받침 때는 전부 다 1을 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 비읍 받침 때도 1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먼저 적용, 예외가 없는 걸 먼저 적용해야 돼요. 이 두 개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 두 개를 먼저 적용해요. 문제는 기업 받침인데요. 기업 받침은 그 원칙대로 해줘야. 자, 기업 받침은 만약에 히로 적고 이로 적으면 히로 적을 때는 발음이 어떻게 날까? 히로 나겠지. 요거는 뭐야?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면 이로 적습니다. 얘가 좀 어렵죠. 다행히 기업 받침은 시험에 잘 안 냈는데 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로만 나는 것도 책에 나오는 몇 개를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외일 때는 하다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히를 쓰고 말이 안 되면 이를 쓴다. 그러면 끝이. 자, 그럼 봅시다. 이게 편집 체제가 어떤 것에서 단어가 많고 어떤 것에서 단어가 적죠. 일부러 어묵에 나온 단어들을 편집을 내가 순서를 이걸로 바꿔놨어요. 일부러. 거기는 다 어묵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름만 나는 없어요. 가부시, 깨끗이, 나부시, 느긋이 이거는 다 무슨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 그 다음에 가까이는 가깝다, 고이는 곱다, 날카롭다, 대수롭다, 번거롭다죠. 비읍보이지, 비읍 받침이에요. 이를 씁니다. 나머지 보세요. 만적, 헛되, 격격, 번번 이거는 기업 받침도 아니지. 나머지는 하다를 넣어봐. 만하다, 적하다, 헛되하다, 격격하다, 번번하다, 일일하다, 찝찝하다, 틈틈하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써? 이를 쓰는 겁니다. 근데 2번 보면 극키는 극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극키라고 하죠. 키라고 발음하니까 히를 쓰라 그 말이에요. 급히, 닦기, 속기, 잡기, 좋기, 특기, 엄격히, 정확히, 익숙히.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 엄격히, 정확히, 익숙히 3개하고 밑에 솔직히 있죠. 4개는 기업 받침인데 히를 쓰는 경우고 나머지 기업 받침에 이를 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솔직하다, 가만하다, 간편하다, 나른하다, 무단하다, 각별하다, 소홀하다, 쓸쓸하다, 정결하다 다 하다가 됩니다. 특히 맨 마지막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보면 도저하다가 생각대가 깊다, 깊다 뜻이거든요. 도저하다는 뜻이 있어서 도저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까요? 어떤 것이 맞는가 이제 봐봐. 보면 1번, 2번 안 되고 3번도 아니죠. 그럼 뭘 집어내야 돼? 하다를 집어넣어서 곰곰하다가 말이 되는데 안 되지. 안 되면 이야. 이죠. 그러면 꼼꼼히는 이야, 히야. 히고죠, 히. 그때는 히죠. 하다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52항입니다. 52항. 한자음에서 본음으로 나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각각 소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한자를 읽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외워야 돼요. 됐나요? 한자를 읽을 수가 있어야 이게 본음인지 소금인지 알 수는 있죠. 자, 대답을 하면 본음, 소금을 설명해주고 대답 못하면 못합니다.
한자로 뭘까요? 어? 여섯, 6입니다. 두음법칙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섯입니다. 근데 당연히 6이라고 읽어야 돼요. 6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다르게 읽으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6월이라 그래, 6월이라 그래. 6월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6월이라고 않고. 그러면 이걸 아무리 찾아도 유라는 의무는 없어요. 여섯 6이 유라는 의미 없다고. 근데 6월일 때만 특이하게 한국 사람들이 6월이라 하거든. 5, 6월 이렇게. 그러면 한자 사전에 이게 유라고 인자가 없다니까? 이런 음을 소금이라 그래요. 얘가 본음? 소금. 이게 본래 음은 아닌데 특별히 그렇게 특이하게 있는 경우 한국에서 이걸 뭐라 그래? 소금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대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지. 안 그래? 자, 원래는 승낙이야. 낙입니다. 근데 수락휘락 허락일 때만 낙으로 읽어요. 원래는 만난이야. 온갖 괴로움. 근데 곤란 논란일 때는 란으로 읽고, 원래는 안녕이야. 의력이랑 지명일 때는 영어로 읽고요. 오늘 분노야. 대로 희로이라. 토론이야. 은온으로. 자, 은온과 의론의 차이는요. 은온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 은온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고, 의론은 의견을 내는 것. 또는 의견을 의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논해보자.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너부터 의론해봐. 너부터 의견을 내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의견은 이렇게 하겠지. 내 의론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5, 6, 10, 5, 6월, 6월. 목재, 모가. 10일, 시방정토, 시황, 10월. 그 다음 133쪽 53방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는 예사수로 적는다. 리을크나 리을컬, 리을케, 리을치라도 리을진저 올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즉, 리을 받침이겠죠. 그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요거는 뒷말을 예사서리로 적습니다. 있죠? 예를 들면 어미지. 리을로 시작했죠. 그때는 먹을 깨가 아니고 먹을 캐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예사서로 적어라. 예외가 있는데요. 리을까, 리을꼬, 리을소냐, 리을son가. 공통점이 다 물음표가 들어갈 수 있는 말 아닌가? 요 네 개만 리을까, 리을꼬, 리을소냐, 리을son가 요거 네 개만 대인소로 적고 나머지 리을 어미는 대인소로 적지 않습니다. 대인소로 적지 않고 대인소로 발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리을크나 리을컬, 리을케 다. 근데 다음에 의문들은 리을까, 리을꼬. 씁니다, 쓰니까는 리을이 아니죠. 뒤에 리을소냐, 리을son가 알겠죠? 네 개만 그랬습니다. 자, 제대로 이해했나 봅시다. 지금쯤 먹고 있을걸 했을 때, 지금쯤 먹고 있을걸 할 때 걸로 써야 돼, 걸로 써야 돼. 그렇죠, 걸로 써야 되겠죠. 됐습니다. 53항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된소로 적어라. 신군, 익살꾼, 일꾼, 장난꾼, 지게꾼이 있죠. 공통된 게 뭐야?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꾼이죠.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꾼은 다 꾼이야. 군이라는 전미사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꾼은 다 꾼입니다. 때깔, 귀때기, 벌때기, 팔자때기, 뒤꿈치, 팔꿈치, 이마빼기, 곱빼기, 객졌다, 개미쳤다. 소리 안 들어 쓰는 거.
50번 두 가지로 구별해 적던 말들은 한 가지 정도 하라 하는 건데 두 가지로 구별해 적었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1987년까지예요. 1988년부터 1989년부터 1988년까지.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죠? 옛날에는 맞추다가 말에다 지읒받침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그랬거든. 지금 상관없이 다 맞추다는 다 지읒받침 써줘야 됩니다. 지읒받침 없는 맞추다는 없어. 뻗치다도 디귿받침이 없는 뻗치다 있는 뻗치다 있어서 지금 상관없이 다 디귿받침 써줘야 돼요.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알겠죠? 뻗치다도 디귿받침을 써줘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 56항입니다. 덜아 던 든지 차이. 던지하고 던지 차이. 던지는 과거 회상이에요. 던지는 선택이고요. 과거 회상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인지 봅시다. 지난 겨울은 축 덜하죠, 덜하. 자, 축 덜하 몇 줄 한번 쳐볼까요? 이 더가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음이거든요. 그래서 축 덜하의 준말이 축대. 왜 이렇게 쓰냐면 앞에가 더잖아. 그럼 더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대자는 축대, 이건 어떻게 쓰냐면 축, 다고, 해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다자가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축대를 이렇게 쓰면 춥더라고, 축대를 이렇게 쓰면 춥다고 해라는 뜻입니다. 춥더라, 깊던 물이 말을 잘하던데 얼마나 놀랐던지 다 과거 회상이죠. 근데 2번 보면 물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 걸 선택할 때 배든지 사가든지 가든지 오든지. 알겠죠? 이때는 든지를 씁니다. 뒷자가 빠져도 되겠네요. 가든 오든 이렇게. 질문. 계속 57항입니다. 다음 말들은 구별해 적으시오. 첫 번째 가름은 둘로 가름할 때 나누는 거죠. 가르다에서 명사로 바뀐 겁니다. 가르다에서 나와요. 밑에 갈음은 갈다이죠. 갈다. 교체하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갈다. 교체하다, 대신하다. 교체하다, 대신하다 뜻이에요. 넘겨서 위에 걸음은 비료고요. 밑에 걸음은 걸음걸이입니다. 걷는 것. 첫 번째 거치다는 경유하다, 들르다. 어디를 거쳐서 왔다. 밑에 걷히다는 걷다의 피동입니다. 외상값에 거친다. 첫 번째 거쳤다, 두 번째 걷다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이거는 거두다입니다. 거두다. 거두어 잡다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거는 속 반대. 겉으로 잡다. 그러면 예문 한번 봐봅시다. 겉잡을 수 없는 상태는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로 퍼진 겁니다. 근데 밑에 겉잡아서 이뜨걸리를 대충 겉으로 봐 대충 겉잡아서 뒷받침을 쓰는 거죠. 첫 번째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라는 뜻이고 밑에 그럼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에서 서자가 빠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에서 서자가 빠진 거예요. 이거 볼까요? 그는 부지런해. 그러니까 잘 살아.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알겠죠?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말입니다. 노름은 도박이고 놀음은 놀이. 느리다는 속도죠. 빠르다 반대입니다. 진도가 느리다. 자, 두 번째 느리다, 세 번째 느리다가 있는데 두 번째 느리다는 길이를 길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늘리다는 양이나 개수, 면적을 많게 하는 거죠. 길이를 길게 할 때만 두 번째 느리다, 마지막 느리다는 나머지 거 양이나 면적, 개수 사이를 많게 할 때 늘리다.
첫 번째 다리다, 옷을 다리다, 다리면 문지르는 거고, 밑에 탈이다는 약을 다리다, 달아오르게 한다 뜻이거든요. 첫 번째 다치다는 부상 입은 거고, 희가 있고 다치가 있죠. 희는 피동이야, 피동. 피동이니까 의도가 없거나 당한 겁니다. 의도가 없거나 당한 거고요. 밑에 다치다는 강세접사야. 치뜨리트리 그랬죠. 이거는 세게 하거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거나 세게 하는 거. 그 다음 마치다, 이거 끝마친 거고요. 맛히다가 있죠. 맛히다는 옆에 보세요. 문제를 더 마셨다. 정답이죠. 정답. 넘버원 정답. 정답을 마시는 거. 넘버2 적중시키는 겁니다. 사냥감에 맞추다. 관역에 맞추다. 목표물에 맞추다. 이렇게 적중시키는 거. 그 다음 귀를 맞추다. 눈을 맞추다. 주사를 맞추다. 주사를 맞게 하다. 그렇죠? 그 맞추다입니다. 네 번째, 바람 맞추다. 소박을 맞추다. 이렇게 네 가지. 맞추다가 정답을 맞추다, 또는 적중시키다, 비 맞추다, 눈 맞추다, 주사 맞추다, 그다음 바람 맞추다, 소박 맞추다. 그 외에는 맞추다가 없습니다. 그 다음 목걸이는 목이 붓는 병이야. 목걸이가 덧났다. 이렇게. 목걸이가 더졌다. 이렇게. 밑에 목걸이는 액세서리고요. 받치다는 들이다죠. 받치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한 줄 띄워 밑에 받치다는 의도가 없이 당한 겁니다. 들이받으면 당한 거고요. 마지막 받치다는 채 걸러내다. 마지막 받치다는 채 걸러내다. 그 다음 135쪽. 명의에 반드시는 꼭 기필코라는 뜻이고요. 반듯이는 반듯하게라는 뜻입니다. 반듯하게. 부딪히다는 치하고 밑에 희의 차이는, 밑에 희는 의도가 없죠. 당했죠. 위에 거는 의도가 있거나 또는 가해자이거나, 밑에 부딪히다는 의도가 없거나 당했거나. 첫 번째 붙이다가 있고 두 번째 붙이다가 있는데, 밑에 거는 손안으로 안 썼죠. 손안 안 썼다는 것은 오원을 밝혀주었다는 것은 붙다 뜻이 있음. 이 밑에 거는 붙게 하다 뜻이에요. 밑에 거는 붙게 하다, 위에 거는 붙게 하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붙이는 일이다가 힘이 붙게 하다가 안 되거든. 밑에 우표를 붙이다는 우표를 붙게 하다가 되죠. 이 붙게 하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시키답니다. 사동이죠. 밑에 시키다는 쉽게 하다. 밑에 아름은 껴안은 둘레입니다. 껴안은 둘레. 밑에 아름은 친분이야, 친분. 마지막 암은 지식이야, 지식. 첫 번째 안치다는 밥을 안치다, 냄비를 안치다, 쌀을 안치다,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앉게 하다 뜻입니다. 첫 번째 얼음은, 옆에 보세요. 두 물건의 얼음에서. 이게 뭐냐면 얼음은 두 물건이 맞닿은 경계. 두 물건이 맞닿은 경계를 얼음 그립니다. 지역도 가능해요. 두 지역이 맞닿은 경계도 됩니다. 밑에 얼음은 아이스고요. 첫 번째 있다가는 좀 이따 시간이 지난 뒤에, 그죠? 밑에 있다가는 머물다가 또는 존재하다가, 없다 반대말. 없다 반대말, 있다가. 첫 번째 절이다는 아프답니다. 손발이 절이다, 아프다. 밑에 절이다는 소금의 절이다, 식초의 절이다, 설탕의 절이다, 대추의 절이다. 첫 번째 조리다는 레시피,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조리. 두 번째 조리다는 마음을 애태우는 거, 마음을 조리다. 첫 번째 줄이다는 굶주리다하고 같은 말입니다. 굶주리다, 굶자 빠져도 돼요. 밑에 줄이다는 줄기하다, 비용을 줄이다. 한자 등에서 하노라고가 있는데요. 하노라고가 맞을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노라고 맞을 때는 하노라고 한 이거거나 앞에 나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우라고 할 때는 한우라고 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나름이란 말이 있거나 이럴 때만 한우라고 맞고 나머지 다 한우라고 해요. 이 두 가지 경우 아니면 노라고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는이보다가 있는데 먹는 이보다 이게 있고 먹는 이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먹는 이보다는 먹는 것보다 이런 뜻이고요. 먹는 이보다는 먹는 사람보다 이런 뜻입니다. 의리만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이만큼이란 말이 있고 먹을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에요. 먹을 이만큼은 먹을 만큼, 또는 먹을 사람만큼. 지금 사람이란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죠. 르는 목적입니다. 공부하러. 려는 의도입니다. 속을 가려한다.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이야. 자격은 신분. 로서는 수단 방법이야.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요. 로서일 때는 에로하잖아. 써자를 빼서 뒤에 용어를 수식해서 말이 돼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 그렇지 않으면 다 로서야. 로서 할 때는 써자를 빼고 뒤에 용어를 꾸며서 말이 돼야 돼. 그때만 로서입니다. 안 그러면 신분 자격입니다. 그때는 다 로서입니다. 밑에 의로하고 무로하고 의로가 있는데 믿음으로는 믿으니까 그러므로 뜻이고 믿음으로는 믿는 것으로서 아까 그러므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믿는 것으로서 똑같은 말. 여기까지가 어문 규정에 있는 말이고요. 심화 파트 1번과 심화 2가 찾아오면 이거 그냥 내가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심화도 숙제 한번 보시면 정확반은 심화까지 안 하지만 한번 보시고 이 책이 어렵다겠죠? 이 책에 많은 내용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책에는 이름도 똑같이 안 나와 있지만 이거 다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답변해주고 한급은 넘어갑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이제 140쪽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